네, 반갑습니다. 권소장의 펀한 역사 채널입니다. 선사시대부터 개항기까지 우리의 전 역사를 아우르는 몇 개 안 되는 도시 중 하나를 고르라면 단연 강화도를 손꼽을 수 있겠습니다. 강화도는 우리나라에서 네 번째로 큰 섬이며 비록 섬이긴 하나 수도권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고 강화대교나 초지대교를 건너면 쉽게 갈 수 있어 접근성이 아주 좋은 장소입니다. 강화도는 섬 전체가 하나의 역사 박물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장소인데요. 강화하면 보통은 만이산, 전등사, 그리고 다리 건너 초입에 있는 갑곶돈대 정도가 연상되지만 이곳만 보고 오신다면 참 서운한 곳이며 바다 풍경이 멋진 펜션들과 풍성한 먹거리는 우리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해주는 요소들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사실 한국 사람이라면 이 강화도를 안 가보신 분은 별로 없으시겠습니다만 이 영상을 보시고 다시 가보신다면 아마도 강화도가 새롭게 보이시게 될 겁니다. 세상 모든 것은 아는 만큼 보이는 것이겠죠. 이번 영상은 강화도 역사의 유적지와 그 유래를 간결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강화도를 둘러보시기 전에 강화도의 숨가쁜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강화역사박물관을 둘러보신다면 강화여행을 더욱 풍요롭게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강화도는 우리나라의 시조인 단군이 나라를 세우기 전부터 사람이 살고 있었던 땅입니다. 강화에 있는 수많은 고인들이 이를 증명해주고 있고 강화도에는 주로 고려선 기슭에 100여 기가 넘는 고인들이 흩어져 있고 또한 우리나라의 군사적 요충지로서 다사다난한 세월을 보낸 곳이기도 합니다. 특히 세계 고인들의 절반에 가까운 고인들이 한반도에서 발견되면서 우리나라는 고인돌의 왕국으로 불리우고 있는데요. 이 강화의 고인들은 매우 상태가 좋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시조인 단군 왕검이 봄, 가을로 강화도에 오셨는데요. 고려사나 세종실록 지리지의 기록에 의하면 이는 민족의 영화와 발전을 위해 만이산에 있는 참성단에서 하늘의 천재를 지내기 위함이었고 강화의 만이산은 그만큼 우리 민족의 영산으로 알려진 곳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그 전통을 살려 전국체전이 있을 때마다 개천절에 이곳 참성단에서 성화를 채화하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화도의 대표 명소인 전등사는 318년 고구려의 승려였던 아도가 창건한 유서 깊은 사찰로 그 연수가 무려 1700년이나 되는 우리 역사의 산 증인입니다. 조선 때는 정족산 사고의 지킴이 역할도 하며 왕실의 비호를 받았고 대웅전, 약사전, 전등사 종 등 우리나라에서 지정한 보물을 품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특히 강화도가 이 나라의 수도가 되었던 역사도 있는데요. 고려의 무신정권 때 원나라의 침략을 피해 당시 집권자였던 최후가 1232년에 개경에서 20만 명의 백성을 데리고 이 강화도로 수도를 천도하였지만 결국 원나라에 굴복하면서 1270년에 다시 개경으로 환도하면서 38년간 수도의 역할을 한 곳이기도 합니다. 온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었던 세계 최강 몽골도 이 강화도는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왜 강화도로 들어갔겠습니까? 그 이유는 강화도가 함부로 침범할 수 없는 천혜의 요새였기 때문입니다. 강화도는 뻘이 너무 길어 배가 접근하기 어려웠고 설령 배를 타고 왔다고 해도 기나긴 뻘밭을 질척거리며 가야 했기 때문에 제대로 공격하기가 어려운 환경이었던 것입니다. 이때 원나라에 승복하지 않고 끝까지 혈전을 벌인 삼별초의 항쟁이 있었고 불심으로 나라를 구하고자 제작했던 8만 대장경이 이 강화 천도 시기에 제조되었습니다. 강화도에는 지금도 이 시기의 유적인 고려 궁지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만이산의 참성단은 단군 왕검을 기념하고자 제사를 지내기 위해 조선 중기의 훈구파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며 도교의 영향인 소격서를 두어 이 행사를 관장하기도 하였습니다. 조선에 들어오면서 세종대왕 때 화재나 전쟁으로부터 이 실록을 보호하기 위해서 조선왕조실록을 전국 4군데의 사고에 분산 보관하게 되는데 한양의 춘추관과 충주, 성주, 전조사고에 분산 보관하였지만 임진왜란으로 인해 전부 불에 타서 소실되었고 유일하게 남은 것은 전조사고였는데 그 위기 상황에서 그 지역의 유생들이 실록을 내장산의 깊은 동굴에 1년간 숨겨 보관하다가 나라에 바치게 되면서 조선 왕족을 지켜내었고 이 하나 남은 실록을 필사하여 전국의 깊은 산 5곳에 다시 분산하여 보관하였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강화의 만이산이었고 나중에 정족산으로 다시 옮겨 보관하였습니다.
광해군을 몰아내고 반정으로 왕이 된 인조 때 후금의 침략으로 일어난 정묘호란 때 인조가 강화도로 피신하였는데 결국 후금과 형제의 관계를 맺으며 잘 지내보자는 약속인 정묘화약을 맺은 장소가 이 강화도의 연미정이라는 곳입니다. 연미정은 선조들의 풍류와 멋을 느낄 수 있는 정자로 10경 중에 하나로 손꼽히는 곳이며 임진강과 한강이 만나는 지점으로 서해와 인천으로 흐르는 물길이 마치 제비꼬리를 닮았다고 하여 연미정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광해군이 폐위되고 유배간 곳도 강화도였고 그에 앞서 폐위된 연산군이 유배간 곳도 강화도였으니 조선에 폐위된 왕 2명이 강화도에 인연이 있는 모양새입니다. 강화하면 기억나는 인물이 조선 25대왕 강화도령 철종입니다. 세도 정치의 희생양으로 윗대의 영모로 강화에 피신하여 살다가 19살에 갑자기 허수아비 왕으로 세워져 아무것도 못하다가 후사도 없이 이른 나이에 사망한 왕이었기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하는 비운의 왕이었죠. 강화에는 철종 이원범이 살았던 생가가 있는데요. 이를 용훈군이라고 합니다. 이유야 어찌됐든 왕의 생가이기에 군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강화도는 근대사로 들어오면서 우리 민족의 아픔의 장소로 기억되고 있는데요. 1866년 천주교인들을 탄압했던 병인박해의 보복으로 프랑스의 침략인 병인양요가 일어난 곳이 강화도입니다. 프랑스는 퇴각하면서 외교장각에 있던 조선 왕조의 의궤와 고서들을 약탈해갔는데 이 외교장각 의궤는 프랑스의 박물관 사고에 먼지에 쌓여있다가 2011년에 고국당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연이어 1871년에는 미국의 침략인 신미양요가 일어나는데요. 특히 광성보 전투에서 어제안의 군사가 장렬히 싸우다 전사한 곳이기도 합니다. 광성보는 강화의 해안부대 12진보 중 하나로 신미양요 때 가장 치열한 격전지로 강화도 요새의 총사령부였습니다. 광성보 앞에 흐르는 해협은 마포, 개성, 중구까지 직항할 수 있는 포구가 있어 한양을 지키는 중요한 군사 요충지이기도 한데요. 그때 순전한 어제연 장군의 전적비와 전사한 용사들의 묘가 지금까지도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876년에 최초의 근대적 조약인 그 유명한 강화도 조약이 체결된 곳이기도 한데요. 그 장소가 바로 연무당 예터입니다. 비록 불평등 조약이긴 했지만 그 조약으로 인해 굳게 문을 닫고 있던 조선은 서서히 문을 열게 된 계기가 되었고 강화도에서 그 조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강화도 조약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듯 강화도는 아름다운 경치와 더불어 곳곳에 우리 역사의 깊은 숨결이 묻어있는 곳입니다. 혹시 강화에 여행하실 기회가 있으시면 이 정도의 지식을 갖추시고 역사 탐방의 의미도 가져보신다면 더욱 품격 있는 여행이 되실 것 같습니다.